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츠 경마 2부의 김재민입니다. 이제 2월의 마지막 경마일, 일요 경마 예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예상을 도와주실 분입니다. 재주가 많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얼굴도 동글동글하니 귀엽습니다. 민병철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금요일 이제 경주가 끝이 나고 저희가 일요 예상을 하는 그 시점인데요. 금요일 뭐 이변의 경주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결과가 인기 마필들의 선전이 이어진 그런 경주들이 좀 많았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요일의 편성 강도 민병철 의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일요 경마에서는 서울 경마에서 구경주죠. 동아일보배 대상 경주, 안말안정 대상 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경주가 있고요. 또한 전반적인 편성의 강도는요. 인기마 동반 입상이 유력한 경주도 있습니다만 인기마들의 빈틈을 파고들 복병 전력의 세력도 만만치 않은 그런 경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일요 경마는 서울과 부산 상당히 다채로운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이 나온 김에 동아일보배 대상 경주 뭐 8마리 단촐한 편성인데요. 어느 마필 또 주목을 해야 될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갈까요? 민병철 의원. 어느 마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안말 경주에다가 8마리 편성입니다. 1등급 마필이고 최고의 레이팅을 랭킹하고 있는 4번 피노누아. 이미 뭐 대상 경주에서 입상 전력도 있고요. 자, 이번에 2등급 상승세 마필들과의 한판 대결인데 아무래도 정주거리도 1800m고요. 그동안 순말들과의 1등급 경쟁에서도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였던 말입니다. 안말안정 대상 경주에서는 요 4번 피노누아의 선정 기대치가 높게 평가되고요. 맞상대인 2번 매니머니도 작년도 3세마 시절에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2등급 이하의 이 경쟁 구도 속에서는 2등급 이하의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안말 중에서는 최고의 전력이 아닐까. 그래서 4번 피노누아와 2번 매니머니의 동반 입상 기대치를 높게 보는 가운데 빈틈 파고들 마필 중에 6번 엑스파일이 역시 1등급 신분이에요. 그렇죠, 1등급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약간의 질집성의 변경을 시도하면서 종반에 이제 끝걸음을 계속해서 남기고 있는데 직전 대비 늘어난 거리 그리고 최근 상대보다 좀 약해진 편성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6번 엑스파일이 복병권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뭐 역시 현군에서 피노누아는 1등급, 엑스파일이 1등급인데 매니머니는 현재 이제 2등급에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 틈새 6번 엑스파일이 언급이 됐고요. 이번 매니머니에는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도 안정감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1800m 어쨌든 뭐 전개상으로는 2번마 매니머니가 선두권 공략이 가능한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끝이 날지 상당히 좀 박진감이 넘치는 경주가 기대가 되는데요. 좋아하는 마필을 응원해도 좋을 듯합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세 번 경주 문세영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합니다. 강공선행 작전이 이번에 펼쳐질 것으로 평가를 하고요. 자, 이번에도 내선 2선에 자리 잡고 효율적인 전개가 가능한데 자, 승급전에 상대 강해졌습니다만 요 3번 IM스타는 직전 대비 3kg 감량 혜택이 돋보이네요. 이번에 뭐 훈련 상태나 성과도 더욱더 좋아졌고요. 정상 출전 주기 다시 한번 1등급 연투 기대치가 높은 말로 5번 맞춤 볼트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지막까지 2선 잡고 마지막까지 한번 결정력을 끈기 있는 결정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복병 전력 7번 하이파이브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김준호 의원, 백동일 의원 홀수 경주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짝수 경주를 풀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준비한 순서는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1200m) 국산 5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총 14조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최근 경주에 상승세 걸음을 보이는 마필들의 주목을 할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인기 마필들의 우세를 예측하는 경주인데 전개상으로 하자는 없는지 이번 경주는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네, 단거리에 속하는 1200 레이스고요. 이미 5등급 무대에서 1400m까지 입상한 12번 미스터 마운틴이 있고요. 여태 마필들 직전에 6등급 우승 이후 이번에 5등급 승급전에 나서는 능력 상승세의 마필의 전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개도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2두의 선행마가 앞선을 지배할 듯합니다. 자, 요 3번 봉화사랑과 그리고 5번 나름의 영혼 그리고 내측에 1번 동해창가까지 빠르게 3두의 선입형 마필들이 레이스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은근히 밀어나가는 스피드도 좋은 마필인 12번 미스터 마운틴과 외측의 13번 광양돌풍도 외선에서 두텁게 2선을 형성해 나가고 이 선두권 나서는 마필들을 압박하는 그런 전개가 펼쳐질 것입니다. 자, 12번 미스터 마운틴입니다. 자, 이미 현등급 만만치 않은 1400m까지 입상이 전력 있는 마필이요. 직전 경주였죠. 이 마필은요, 작년 1월 달에 첫 입상 이후에 이 평골절로 인해서 9개월여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 동안 작년 4월에 골편 제거 수술을 받았고요. 이후 지난 11월 달에 복귀해서 바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건재를 과시했단 말이죠. 직전에 현등급 1400m 선입권 최적의 힘한배 이후에 종반 우수한 결정력으로 입상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에 경주거리 줄어든 1200 레이스고요. 이미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에서도 충분히 검증이 된 말이죠. 안쪽에 3번 봉화사랑입니다. 이 작년도 12월 달 데뷔전에서는요. 직선에서 타마필과 추돌로 약간 진로가 주춤했어요. 막히는 바람에 3착에 머물렀습니다만 직전 1월 경주에서는 선두 빠른 페이스의 1200 거리에서 이선 외곽 적극적인 선입전을 펼치면서 어떠한 전개 변수 없이 무난하게 우승을 성공한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5등급 승급전에 상대는 강해졌습니다만 내측 게이트 배정에다가 밀어나가는 스피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조성건 기수가 아마 요 3번 봉화사랑에 선행 욕심을 낼 것입니다. 선행을 나서주면은 더욱더 능력 발휘가 용이한 마필로 평가를 하고요. 13번 광양돌풍입니다. 작년 11월 데뷔 후 2연속 입상의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지난 1월 9일 경주 출전 예정이었습니다만 왼 뒷다리 저름으로 인해서 출전 취소가 된 아쉬움이 있었죠. 자, 이번에 출전 주기가 다소 길어졌긴 했습니다만 훈련식 컨디션 전혀 이상 없는 가운데 최근에 두 번의 입상에서 약간 좀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단점을 노출했습니다만 밀어나간 스피드로 그 부분을 커버했었던 전력이죠. 이번에 출발 연습까지 단행을 했습니다. 자, 무리 없는 출발 이후에 이선가담 외곽에서 감아 올릴 텐데요. 안쪽에 1번 동해창가는요. 직전 데뷔전에서 상당히 출중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우승에 성공한 말입니다. 당시 내측에 빠른 선행만 보내놓고 이선 외곽에서 다소 무리한 듯 빠르게 적극적으로 응수하면서도 직선에서 상당히 우수한 초폭 겸비 탄력으로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에 1번 게이트고요. 물론 초반부터 내선에서 앞선 장악에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1번 동해창가까지 말씀드려보는데요. 결과적으로는요. 이 1400을 극복을 해냈다라는 부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12번 미스터 마운틴. 이번에 거리 내린 1200 거리고 앞선이 은근 빠르게 흘러갈 페이스지만 무난히 극복하고 입상한 자리 차지할 것으로 평가를 하고요. 승급전에 상대는 강해졌습니다만 약간의 감량 혜택도 있고요. 내측 게이트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3번 봉화사랑의 선행 1순 기대치. 공백은 있습니다만 출중한 기본기를 갖춘 13번 광양돌풍 외곽 2선에서 감아 올리는 전략. 자, 1번 게이트 내선 열린 공간에서 최소한 2선 전개가 보장되어 있는 1번 동해창가까지 결과적으로
자, 1200 레이스 이미 뚝심까지 검증된 요 12번 미스터 마운틴 전개까지 유리한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서울 4경주 지금까지 전개도로 살펴봤습니다. 네. 초반에 이제 선두권을 어느 마필이 먼저 장악하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12번 마 미스터 마운틴은 출발이 느린 마필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출발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게이트가 애곽이고 중속이 비슷한 마필들이 인코스에 워낙 여러 마리가 자리를 잡다 보니까 시종 애곽 전개를 하면서 거리 순회를 봤죠. 그러고도 종반에 여력을 보였는데 종반에 이제 약간 기대는 맛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주거리가 1,400m였고요. 이번에 경주거리 1,200m로 줄었습니다. 조금 서둘러도 될 만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마필이 12번마 미스터 마운틴으로 볼 수 있고요. 인코스에 이제 전개가 유리한 마필이 1번마 동해찬과 3번마 봉화사랑 두 마리가 전개는 유리한데 이 9번마 엄지강호 요 마필은 선행 아니면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마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선행을 굳이 고집하지 않고 따라가서 입상을 일궈냈기 때문에 요 마필에 대해서 평가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9번마 엄지강호 민병철 의원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김재현 MC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편한 선행이 아니면은 아직은 어려웠던 마필로 직전까지는 평가했는데 직전에 상당히 전개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입상을 차지했습니다. 뭐 능력은 빠른 페이스에서 단거리 검증이 됐습니다만 이 8주 만의 출전주기가 좀 길어진 부분이 좀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지만 예시장 컨디션까지는 꼭 체크가 필요한 복병 전력으로 저도 평가를 합니다. 네, 지금 예시장 컨디션을 언급을 해줬는데요. 인기마 접전 구도 속에서 이 예시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이 훈련 상황 때 상당히 활기가 좋았던 마필도 예시 상태에서 활기가 좀 떨어져 보이는 마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훈련 때 조금 활기가 부족하다 싶었는데 예시 상태를 보면 활기가 넘치는 그런 마필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마필을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눈에 좀 들어옵니다. 그런 연습은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텐데요. 어쨌든 이번 경주는 그래도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다. 이 정도로 언급을 해드립니다.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암말 경주 역시 14마리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최근 경주에 이제 선전했던 마필들한테 눈길은 갑니다. 그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존재하는가 아닌가 이 부분을 또 역시 전개도로 민병철 의원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수의 선행마 출전으로 앞서는 레이스가 빠른 1200 단거리 레이스입니다. 자, 선두권에 나서는 선행 선입형 마필들의 전력도 상당히 좋지만요. 그 틈새를 파고들 복병 전력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경주로 평가합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내측에 있는 마필 5번 요 브라운 로켓과 외곽의 14번 그랜드 마케팅이 내측, 외측에서 레이스를 빠르게 이끌어갈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외에도 직전에는 1번 게이트 선행으로 입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5번과 14번보다는 약간 초반 스피드에서는 떨어지는 마필이에요. 하지만 뭐 2선 가담해서 레이스를 펼칠 10번 요 한빛나라와 내측에서는 밀어나가는 스피드가 좋은 중속 좋은 4번 발료스킨 그리고 직전에 완전히 황골탈퇴한 면모를 보였죠. 13번 황금들판도 자, 문세영 기수 한 장으로 외곽에서 힘있게 적극적으로 2, 3선을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자, 13번 황금들판입니다. 역시 작년 11월의 데뷔전에서는요.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졸전을 펼쳤습니다만 이제는 출발 능력도 한결 향상된 가운데 자, 실전을 치를수록 주행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직전에 데뷔 후 첫 승에 성공한 말입니다. 선두 빠른 흐름에 대한 대처 능력과 직선에서 치열한 경합 중 지지 않으려는 근성까지 한결 보강된 말이에요. 자, 안쪽에 4번 발료스킨입니다. 제가 항상 그 하이군 마필에게 가장 어려운 거리라 하는 1400m 그 거리를
이미 우승으로 성공한 뚝심형 마필입니다. 직전에는요 체중이 10kg가 불어난 가운데 다소간 둔탁한 그런 컨디션이었기 때문에 베스트가 아니었다고 평가를 해요. 당시에는 초반 외곽에서 적극적 2선 전개로 레이스를 풀어나갔습니다만 역시 직선에서 체중 증가의 여파인지 둔탁한 걸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경주 게이트 안쪽 받았고 경주거리 내렸고요. 빠른 페이스 단거리에서도 붙여나가는 스피드가 좋은 말이에요. 예시장 그 체중 상태, 체중 확인 좀 필요한 마필이긴 합니다만 기본기는 워낙 출출하기 때문에 4번 반려스킨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14번 그랜드 마케팅입니다. 작년 3월 29일 데뷔전에서 아주 깜짝 우승을 하면서 수면 위로 급부상했던 말인데 이후에 파행, 재염, 좌상, 염좌, 인대염 등등 자,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서 7개월의 공백이 있었죠. 작년 10월 복귀 후 자, 꾸준하게 입상시 컨디션 회복해 나가는 가운데 드디어 지난 1월 17일 경주에서 흐름 빠른 레이스의 단거리 시종 외곽에서 선두 경합을 하면서도 한결 보강된 끈기를 보이면서 오랜만에 입상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단거리에 속하는 1200거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측의 5번 브라운 로켓과 초반 선두 장악에 나설 수 있겠는데요. 5번과 14번 말이 초반 경합 혹은 아예 14번 그랜드 마케팅이 아예 코너 돌아서는 선두권으로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세를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14번 그랜드 마케팅 전개가 유리한 부분 자,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자, 10번 한빛나라는요. 게이트 유불리에 구애받지 않고 내측 외측에서 전개를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나가는 말이에요. 직전에는 내선에서 선행 1순 입상을 차지했는데 과거 2선 따라가면서도 입상을 차지한 전력이니만큼 게이트 외곽 배정받았지만 2선 가담 마지막 한 발 역습을 노릴 텐데요. 자, 결과적으로 요 13번 황금들판 주행 안정화 출발이 매끄러워지면서 이제는 능력의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고요. 직전에 우승 시에도 결승선 지나서의 끝걸음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힘이 남아 돌았다는 거죠. 이번에도 연투 기대치가 있는 13번 황금들판이고요. 자, 내선에서 열린 공간 최적 연계 펼칠 거리 내린 4번 발리오스킨과 자, 이번에도 외곽에서 감아서 강공 선행 작전으로 레이스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14번 그랜드 마케팅의 연투 기대치. 게이트 이블리에 따라서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10번 한빛나라까지. 결국 자, 서울 6경주는요. 능력 상승세가 뚜렷한 13번 황금들판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레이스였습니다. 네, 경주거리는 1200m인데 이게 이제 전개 상황을 추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선행을 어느 마필이 받느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10번 한빛나라를 선행으로 보느냐 선입으로 따라가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입니다. 10번 한빛나라는 직전 경주보다는 부담 중량이 1.5kg가 줄었죠. 상대적으로 13번마 황금들판은 직전 경주보다 2.5kg이 부중이 늘었어요. 이 부분이 경주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도 문제지만 어쨌든 인코스에도 발빠른 마필들이 있죠. 브라운 로켓도 빠릅니다. 예곽의 14번마 그랜드 마케팅도 빨라요. 9번마 드래곤 빌리지나 7번마 은빛 질주도 초속 중속이 상당히 빠른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초반 자리 잡는 과정에서 힘소진을 하게 된다면 선두권이 모두 몰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전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이제 민병철 의원이 13번마 황금들판이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1번마 J1 요 마필에 대한 평가도 사실 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같이 뛰었어요. 한빛나라 황금들판 같이 뛰고 종반에 뭐 꾸역꾸역 올라온 걸음입니다만은 그래도 끈기를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게이트 2점에 선입으로 레이스를 펼칠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민백철 의원, 1번마 J1의 경쟁력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직전에 깜짝 삼착을 했습니다만 당시 경주가요. 한빛나라가 내측에서 선행을 나섰고 그리고 황금들판이 이 선에서 올려붙이면서 두 마리 마필이 거의 동반 입상이 확실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 나머지 마필들이 전력이 좀 약했다고 보고요. 그 틈을 타서 자 3선, 2선, 3선 이하의 마필들이 무너지는 가운데 종반에 올려붙인 걸음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데요. 이번 경주는요. 앞선에 나서는 마필들의 전력이 빠르고 강합니다. 1번 J1이 그 추격의 타이밍을 잡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한 필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번 마 비욘 드림히트 국산 마필인데요. 지난번에는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측 사행하면서 옆에 마필하고 또 충돌을 하는 그 악재가 겹쳤던 마필인데 출발이 매끄럽다면 6번 마 비욘 드림히트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역시 뭐 작년 12월 달에 이지스요새라는 그 걸출한 선행마가 이끄는 빠른 페이스를 극복하고 우승을 했던 전력입니다. 직전에는 좀 전개가 좀 꼬인 부분도 있었는데요. 자, 이번 경주 일단 빠른 페이스 단거리 검증 받은 전력이고 전개가 수월하게 앞선 2선 혹은 3선에서 풀려 나가준다라면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복병 전력으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지금 이제 거론한 마필이 의외로 상당히 여러 두가 됩니다. 그만큼 6경주가 전개 상황에 따른 변수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마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선행 가능 마필들 중에서 예시 상태를 보시면 활기가 가장 좋은 마필은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인기 순위 연연할 필요는 없는 그런 경주로 6경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철위원 추천 경주가 준비가 돼 있고 지난주 적중내역이 화면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다적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7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국산 4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4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어요. 레이팅 점수가 36점에서 46점, 10점 사이로 그러면 그만큼 기량차가 촘촘한 크지 않은 경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경주도 사실 혼전도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 적중 시에 그 투자 가치, 환수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마필을 보고 있는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일요 경마에서는 적재적소의 승부처에서 한방 승부로 중배당 적중을 2차례 이뤄드렸습니다. 당시 지난 일요 3경주였죠. 왕바우의 속보왕자 시원하게 한 방으로 18배짜리 적중을 해드렸고요. 자, 부산 6경주에서는 현장 상태 안 좋았던 스피드메이드를 정확하게 삭제해드리고 마천볼트의 하이파이브를 한 방으로 적중, 자 9배짜리, 8.5배짜리 한 방 적중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경마에서는요. 적재적 승부처에서 혹은 중요한 경주에서 한 방으로 중배당 적중할 때 가장 높은 환수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 부분 포커스 맞춰가지고 이번 일요 추천 경주에서도 적중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는요 만만치 않은 1400 구간이에요. 다수의 입상 가능마가 포진한 경주이지만 이번 경주 적중의 자신감은 물론 배당의 기대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는 1번 감동의 챔피언, 전구간 힘으로 뛰는 유형의 말이죠. 선두권 레이스룸에 따라서 외곽감화 적극적인 선입전이 가능하고 직전에 1700 이상 전력입니다. 다시 한번 페로비치 안장이고요. 4번 라운트라인은 작년 여름에 1400m 연투를 이어가다가 하반기 공백이 있었죠. 복귀 후 뚜렷하게 컨디션 회복세를 보이는데 이번에는요 내치게이트 배정의 단독 선행입니다. 자, 8번 정상 오름. 직전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1400거리 현등급 입상 전력이고요. 최근 연속된 인기 대비 절전을 만회하기 위해서 문세영 카드를 꺼내든 10번 인수제, 그리고 연속된 후미 늦추입으로 착승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직선에서 한 발 올려붙이는 결정력, 추입 능력은 상당히 좋은 12번 영실기암까지. 자, 이렇게 5도의 마필 현장에서 상당히 그 엇비슷한 능력의 인기 마필들이 팔려나가겠는데요. 자, 이번에 가장 주력해서 노리고 있는 마필은요. 자, 앞선의 전개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말이고요. 적정거리 1400 출전에 복귀, 조교, 마방의 승부의지까지 확인이 되는 마필입니다. 바로 그 말을 놓고 승부를 해드릴 텐데요. 예상하는 배당은 10배 내외의 알짜배기 배당으로 한방 승부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 승리의 분수령이 될 서울 7경주 정확한 적중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최고의 환수를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경주 1400m 뭐 기량이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되는 마필들이 있고 또 전개상으로 유리한데 주목을 좀 덜 받는 마필도 있고 상당히 재미있는 경주로 판단이 되는데요. 추천 경주로 선정한 만큼
적중까지 기대를 하면서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핸디캡 경주 14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선전을 했던 마필들이 눈에 띄죠. 1번마 가속엔진이나 6번마 인더백, 그리고 외곽에 11번마 영천시대. 접전 구도 속에서 우열을 어떻게 그려낼까,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민병철 의원, 어떤 마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일단 이번 경주 편성은 국산 4등급 마필 그리고 외산 4등급 마필 혼합 편성입니다. 자, 1번 가속 엔진이나 6번 인더백, 11번 영천시대, 이 국산마죠. 이 편성에서는 국산마가 외산마보다는 최근에 보여준 전력이 좀 더 강해 보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1번 가속 엔진입니다. 출발 이후에 정말 가속을 밟아낼 정도로 아주 빠릿한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선행마죠. 데뷔 후 모든 경주를 입상할 정도로 출중한 기본기를 갖춘 마필로 보고요. 자, 이번 경주에서도요, 무리 없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인데, 자, 활용점정이죠. 1번 게이트까지 뽑아 들었습니다. 자, 내선에서 자, 펜스 붙여가지고 가장 유리하게 최선두권 전개를 펼쳐낼 수 있겠고요. 자, 뭐 그동안 게이트가 외곽에서도 초반에 월등하게 선행을 받아낼 정도로 우수한 순간 스피드를 바탕, 자, 항상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자, 이번에 외산 편성 출전했습니다만 뭐 능력 우위를 충분히 선보일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1600m 첫 도전도 가능해 보이고요. 6번 인더백도요, 최근에 연속된 입상으로 상당히 상승세가 뚜렷한 말입니다. 출발 이후에 2선 가담 스피드도 상당히 좋은 가운데 직전에 빠른 선행만 보내놓고 2선 외곽에서 살짝 무리한 듯 응수하면서도 종반 힘의 우위를 여실히 보여줬던 말이죠. 이번에 2주 만에 서둘러 출전하는데 뭐 컨디션 크게 문제 없고요. 다시 한번 상승세가 가능해 보입니다. 자, 11번 영천시대입니다. 데뷔 초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던 말이죠. 2억 1천만 원의 경매가. 자, 이 말이요, 약간은 좀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 이후에 밀어서 앞선을 장악해내는 그런 중속이 상당히 좋은 마필을 보는데, 자, 이번에 2월 24일 날 반가지 큰고리 제갈 승인 장구를 신청했습니다. 제갈바지 향상을 위한 조치로 보고 있고요. 다음 여타의 마필 중에 외산마 중에서는 9번 매력 덩어리가요, 최근에 1400m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자, 상승세의 말이죠. 직전에는요, 출발이 매끄럽지 못하고 늦바람 가운데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고 라스트 한 발 우수한 결정력으로 코차 2차 입상 뭐 우승이나 진비 없던 전력이었죠. 자, 이번에 늘어난 1600 거리, 어차피 직선에서의 한 발 싸움이라면은 이 9번 매력 덩어리도 무시할 수 없는 복병 전력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번 경주가 사실 뚜렷한 선행마가 없습니다. 초속, 중속에서 기습 선행을 시도할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팡팡 히어로도 요 정도 편성에서는 뭐 선두권 공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2번마 팡팡 히어로는 전개상 도전이 가능해 보이고, 제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볼 마필로 10번마 아이언 트레인, 이 마필을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마필은 이제 참고 한 발을 몰아쓰는 추임 마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뚜렷한 선행마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전체적인 레이스는 느리게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모처럼 추임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물론 가속 엔진, 인더백, 그리고 11번마 영천시대, 최근에 잘 뛴 마필들, 주목을 받는 마필들한테 조금 더 눈길이 가는 그런 경주긴 합니다만은 10번마 아이언 트레인 같은 경우는 뭐 3위만 해도 성공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그런 관심을 덜 받는 마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임 마필 중에서는 10번마 아이언 트레인까지는 조금 관심을 기울일 만한 경주 편성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립니다. 팔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국산 3등급 마필들의 경주 총 14두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막강 추입력을 발휘하는 마필이죠. 6번 마 아큘러스. 이번에도 추입이 과연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개도로 민병철 의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8경주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6번 아큘러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1800m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직전 대비 5kg 부담 중량이 늘어났고요. 앞선의 흐름이 4번 신봉불패가 은근히 빠르게 레이스를 펼쳐나가는 가운데 후미 늦추입의 우려가 없을까, 이런 부분이 포인트인데요.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 출발 이후에 이번 편성에서는 가장 빠른 말이죠. 이 4번 신봉불패가 뒷직선에서까지 계속해서 선두권을 흐름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에 선행으로 1800m 레이스 아쉬운 3착을 했던 2번 스테파노, 은근히 스피드까지 갖춘 중속이 우수한 말이에요. 과거 선행으로도 입상을 차지하곤 했던 5번 주얼리 파티, 역시 2번 스테파노와 함께 2선을 형성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질주성이 변경을 시도하고 있고 직전에 단거리 추입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7번 햇빛나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6번 아큘러스는 3선 이하 중후미에서 차분하게 힘한 배, 추격의 채비를 갖춰 나갈 것입니다. 자, 일단 전개상 5번 주얼리 파티와 2번 스테파노는 직선주로 들어와서도 2선에서 상당히 스퍼트를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어차피 4번 신봉불패는 아직은 중거리까지 검증이 안 된 선행마기 때문에 직선주로 들어서서는 다소간 뒤처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6번 아큘러스입니다. 아주 다부진 체격에다가 주법이 상당히 좋은 중장거리 아주 적합한 마필로 보입니다. 또한 힘이 좋은 유형의 마필답게 단거리보다는 중장거리에서 더욱 좋은 능력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 동거리 1800m 3연승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이번에 57회 직전 대비 5kg 늘어난 부담 중량이 그야말로 부담이 될 터인데, 근데 작년도에요 이미 56.5회 고부중으로 1400m를 여유 있게 우승한 전력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7kg 부담 중량까지는 6번 아큘러스가 너끈히 이겨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2번 스테파노입니다. 직전에 1800m 출전에 선행으로 레이스를 펼쳤습니다만 종반 한 발 부적 아쉬운 3착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동거리 1800m 2선에서 응수하면서 입상 전력도 있고요. 과거 아큘러스와 함께 동반 입상했죠. 자, 이번에 내치 게이트 배정에 4번 신봉불패 보내놓고 2선에서 가장 최적의 레이스까지 가능한 편성이에요. 자, 5번 주얼리 파티는 이미 현등급 중거리 1700m까지 입상 전력이 있는데요. 직전에 1400m 레이스 출전에 많은 주목을 받고도 아쉽게 4착을 했습니다. 당시에 기승질수가 무리를 했어요. 이 보자르라는 출중한 선행마가 이끄는 페이스에서 시종 외곽에서 경합을 하면서 힘 소진이 컸던 나머지 직선에서 무너졌는데요. 자, 이번에 이 5번 주얼리 파티는 초중반 마필의 전개를 아주 기가 막히게 힘한 배 잘하는 문세영 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직전과 같이 무리한 선두권 경합은 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를 하고요. 자, 7번 햇빛나, 이 작년 9월 달에 1800m를 이미 입상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중장거리 검증이 된 말이죠. 최근 들어서는 질집성의 변경을 시도하면서 초중반에 무리하지 않고요. 중후미에서 참고 마지막에 힘을 몰아쓰는 전략을 펼쳐내고 있는데 직전에 단거리 1200m 레이스에서도 추입으로 우승할 정도로 이제는 직선에서 한 발 몰아쓰는 힘이 상당히 좋아진 7번 햇빛나까지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결과적으로는요. 앞선의 마필들을 모두 제쳐내고 종반 한 발 위력적인 추입 능력을 발휘할 6번 아큘러스가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할 것으로 예측을 해보겠고요. 자, 내측의 2번 스테파노, 이번에 4번 신봉불패 보내놓고 2선 최적의 레이스 마지막 결정력. 자, 문세영 기술 안전 교체한 5번 주얼리 파티는 직전처럼 무리한 선두 경합 없이 차분하게 2선에서 힘한 배 후에 마지막 스퍼트를 가할 텐데요. 자, 역시 6번 아큘러스와 함께 추입을 시도할 7번 햇빛나. 직전 대비 늘어난 1800m 거리에서도 최근에 질집성의 변경이 주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입마저. 결과적으로는요. 부담 중량은 올라갔습니다만 이를 힘과 근성, 우수한 주폭으로 이겨낼 6번 아큘러스의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8경주였습니다. 네, 4번마
신봉불패가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선행마를 뭐 강하게 볼 수 없는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로 보기 때문에 6번마 아큘러스의 추입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경주로 분석을 해주셨어요. 5번마 주얼리 파티, 민병철 의원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지난번에 다카시 기수가 시종 채찍을 대면서 사실 선행을 강탈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버페이스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기를 많이 모으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 모습은 정말 칭찬할 만한데 결과로 보면 오버페이스를 한 작전은 실패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번에 문세영 기수로 기승 기수가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문세영 기수가 아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마 주얼리 파티가 과연 레이스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 부분에 저는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고 싶고요. 일각에 이제 14번마 홀리 플라잉 요 마필도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지난번에 2위 입상을 할 때 중속이 계속 나오는 과정에서 앞에 두 마리가 맞고 있었습니다. 더블 럭키하고 금화둘리가 앞에서 이제 힘한 배를 하고 있으니까 홀리 플라잉은 마필은 좀 더 이 투지를 발휘하고 싶어하는 와중에서 자리를 못 잡고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말하고 조금 싸우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14번마 홀리 플라잉도 조금 더 여력 발휘가 가능하다. 그래서 6번마 아큘러스 요 마필도 물론 이제 추임력을 발휘할 찬스이긴 합니다만은 14번마 홀리 플라잉 그리고 5번마 주얼리 파티 내용이 좀 있는 그런 마필들은 관심을 조금 더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산교차 육경주입니다. 혼합 1등급 2000m 핸디캡 경주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리턴 매치를 펼치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전력은 다 드러났습니다. 전개 상황의 변수, 부담 중량의 변수, 새벽 훈련 상태 변화, 기승기수의 변화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미세하게 순위를 좀 정해야 되는 그런 경주 같은데요. 역시 11번마 트리플 라인이 가장 주목을 받을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병철 의원, 역시 트리플 라인은 무시를 못할 편성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작년도 그랑프리에 출전했던 마필 3두가 이번에 함께 출전하네요. 11번 트리플 라인과 10번 금포 스카이 그리고 6번 고지정벌인데요. 10번 금포 스카이는 그랑프리에서 깜짝 입상을 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요. 상대적으로 11번 트리플 라인은 작년 그랑프리 경주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도 당시에 주로가 빨랐고 앞선이 빠른 페이스에 적절히 대처를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착의 아쉬움이 있었죠. 자, 일단 11번 트리플 라인은요. 작년도 대통령배 우승을 차지하면서 국산 최강의 마필로 자리매김한 전력이에요. 비록 작년 그랑프리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자, 이번에 이후 이제 일반 경주 편성입니다. 부담 중량 53kg 상당히 가뿐하죠. 장거리 2000m입니다. 부산주로에서는 아주 최강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요 11번 트리플 라인 직전 그랑프리의 아쉬운 사착 이번에 일반 편성에서는 충분히 만회할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자, 10번 금포 스카이 이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선행 선입형 마필입니다. 직전 그랑프리에서 이 감동의 바다가 이끄는 페이스에서 당시 EQS 기수가 외선에서 기가 막히게 2선 힘한 배 이후에 당시 뭐 주로가 가벼웠던 부분도 상당히 장점으로 작용을 해서 2차 입상을 일궈낸 말이죠. 자, 과거에 뭐 3세마 시절에 삼관마 경주에서도 입상을 했었고, 자 어린 시절부터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말인데 직전에 경주 능력, 그 강한 상대에 만나서도 전개를 잘 풀어낸 그러한 장점이 있었습니다만, 뭐 능력은 뭐 충분히 이번 일반 편성에서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6번 고지정벌입니다. 이 작년도 상반기 휴양 기간 동안 거세를 단행했던 말이고, 지난 5월 복귀 후 2등급 강등된 상황에서 자 체중 감소로 컨디션이 베스트한 상황에서 좀 절전을 펼쳤던 말인데요. 체중 불어나면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고 4연속 입상의 상승세를 보였던 말이에요. 특히나 지난 10월 18일 1등급 재승급 이후에 장거리 연투를 이어가고 있고요.
2200m 최장거리 구간에서 작년도 그랑프리 우승마 볼드킹즈에 이어서 2차 입상을 거둬냈던 아주 힘좋고 뚝심 좋은 마필입니다. 물론 직전 그랑프리 경주에서는 그야말로 참패를 당했습니다만 자, 이번에는요. 진경기수 기승 그리고 수수기수 안장으로 6kg 대폭 감량의 덱이 있습니다. 과거 2200m 입상할 때도 52에 유리한 부담 중량이었죠. 한결 유리해진 경주 여건, 요 6번 고지정벌 이미 부산의 최장거리 구간에서도 그 뚝심을 확인해 주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절호의 입상 찬스가 아닐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현등급 안말 최강의 전력인 1번 해박까지 자, 입상 도전 가능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경주거리가 2000m고 전력은 드러났습니다. 고지정벌 같은 경우는 진겸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부담 중량의 이점이 대폭 있기 때문에 조건 자체는 상당히 유리해진 마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경주 이제 포커스는 뭐냐면 11번마 트리플 라인이 상대마들의 견제를 어떻게 받고 또 이번 경주의 선행은 10번마 금포스카이하고 8번마 카우보이선 두 필이 조금 더 빨라요. 초속 중속에서. 그런데 모든 마필들이 트리플 라인을 견제하면 10번마 금포스카이는 견제 대상에서 벗어나면 수월하게 압박 안 받고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호조건이 될 수가 있겠고 트리플 라인이 10번마 금포스카이를 견제한다고 하면 트리플 라인이 직선주로 들어서서 금포스카이를 어느 시점에서 이제 제압을 하느냐 이 부분이 경주 결과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경주 전개 상황을 추리하는 과정도 상당히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경주이기도 하고 결과도 상당히 궁금한 경주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객관적인 전력상 11번마 트리플 라인이 근소 우세다. 그래서 11번마 트리플 라인의 지난번에 서력전 이번에는 이겨주기를 저도 응원하고 싶은 경주입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는 1800m 혼합 3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4마리 게이트는 꽉 차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죠. 2번마 듀스 인디컵. 기본기 자체는 좋은 마필 같아요. 그런데 기복이 좀 심합니다. 모래를 맞으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토론할 부분이 많은 경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민병철 의원은 또 어느 마필을 주목하고 있는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직전 대비 거리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혼전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는 10경주입니다. 1800m 레이스입니다. 힘과 뚝심을 겸비한 말에게 입상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선 이번 듀스 인디컵입니다. 상당히 자질이 좋고 힘이 좋은 유형의 말이에요. 데뷔 초에 1400m를 연투를 이어갈 정도로 상당히 출중한 기본기를 보였었는데요. 이후에 편성에 따라 좀 기복을 보이긴 합니다만 지난 12월 20일 날 2세 특별 경주에서 강한 상대 빠른 페이스에서 3착을 하면서 다시금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였고요. 자, 직전 경주는요. 1200m 단거리 레이스에 와우캣이 이끄는 워낙에 빠른 페이스에서 초반에 앞선 가담하는 듯 했으나 약간은 모래에 민감했는지 밀려났었던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다시 재차 직선에서 올려붙이는 근성 있는 걸음을 확인시켜 주었던 마필이에요. 아무래도요. 이번 듀스 인디컵은 단거리보다는 중장거리에서 좀 더 빛을 발할 마필로 보이는데 자, 이번 경주가 1800m 중장거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워낙에 힘이 좋고 밀렸다가 다시금 올려붙일 수 있는 지지 않으려는 근성 투지까지 갖춘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1800m 적정거리 출전에 이번 듀스 인디컵이 입상 기대치를 높여볼 수가 있겠고요. 자, 6번 바람이 분답니다. 이미 1800m 경험이 있어요. 이 1400m까지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출발 이후에 은근히 이제 실전 치를수록 2, 3선 가담 스피드도 향상이 된 가운데 후미 늦추입의 우려는 없어졌고요. 직선 구간에서의 최측 경력 추진 시 상당히 우수한 주폭과 탄력을 겸비한 경주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직전에 1700 레이스에서는 좀 아쉬웠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 재정비하고 단점 보강 그리고 길게 구보로 돌려주면서 상당히 또 지구력 보강에도 만전을 기한 말이에요. 훈련 변화가 실전에서 이어질 자 6번 바람이 분다고요. 자 4번 무후대제도
최근에 좀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긴 합니다만 언제라도 직선에서 한 발 몰아붙일 힘을 갖고 있는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내측 게이트 배정에 내선에서 차분하게 힘 한 배 마지막 올려붙일 가능성이 있고요. 9번 황금가속입니다. 이 마필이 거의 1년여 가까이 부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만 직전 경주예요. 당시 사이클링 히트가 무빙성 선행으로 입상을 차지한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미소 왕자와의 그 경합 중 한 발 부족을 삼착을 했습니다만 뚜렷하게 회복세의 전력을 선보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전개를 상당히 다채롭게 풀어낼 수 있어요. 이 9번 황금가속은 상당히 또 빠른 페이스에서는 뒷직선 무빙 전개까지도 가능하고요. 직전에는 시종 외곽에서 응수하면서도 힘의 우위를 마지막까지 선보였던 말입니다. 이번에 이 9번 황금가속 늘어난 1800거리 분명히 직전에 회복세의 그런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이 실전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9번 황금가속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가 1800m 뚜렷한 선행만은 없습니다. 2번마 듀스인디쿱이 최근에 보면 중속이 좀 낮으면서 이번 경주 선두권 공략도 사실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객관적으로만 보면 애국의 11번마 골드호라 이 마필이 초속 중속에서는 근소하게 좀 앞서는 경주예요. 그렇지만 골드호라가 최근에 보여준 전력으로는 선행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1800m를 버티기에는 좀 지구력은 부족해 보이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렇다 보면 선입전개, 최적의 전개가 기대되는 마필이 역시 2번마 듀스 인디쿱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2번마 듀스 인디쿱에 조금 더 기대치를 높게 갔는데요. 여기에 이제 상대 마필들은 만약 추입이 통한다. 그러면 3번마 장산태양까지도 이번 경주에서는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그런 편성이에요. 이 3번마 장산태양 같은 경우는 새벽 훈련 시에는 마필이 좀 끄는 모습인데 보통 끈다는 부분은 마필이 뛰고 싶어하는 투지가 반영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3번마 이 장산태양 같은 경우는 훈련 상황에서 끌린다는 부분이 실전에서도 끌린다고 보면 자리 잡는 과정에서 초반에 아예 그냥 놔줘버리면 더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조건은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민병철 의원이 언급한 마필 A의 3번마 장산태양 한 필은 좀 더 버리지 말고 관심을 기울이고 예시 상태까지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경주 출발합니다. 출마표 보시죠. 네, 김재민의 추천 경주가 이어지는데요. 11경주를 준비했습니다. 2월을 결산하는 그런 마지막 경주가 되는데요. 경주 거리는 1400m고 2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상당히 좀 접전 구도로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전개 상황의 변수가 좀 있습니다. 순발력에서는 1번마 센스카이 게이트 2점에 선행 찬스를 잡았는데요. 이번 경주에서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주목을 받는 마필은 8번마 시티헌터 그리고 10번마 퀸즈 챔피언 두 필이 주목을 받는 그런 경주인데 전개 상황에 따라서 변수는 있다는 부분이 선행 가서 버틸 수 있는 마필이 1번 센스카이가 있고요. 7번마 썬더캣 같은 경우도 지난 경주에 착지 불량으로 졸전입니다. 착지 불량하지 않고 레이스를 펼친다면 의외로 끈끈한 근성을 발휘할 수 있는 편성이라는 거죠. 기량차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개가 유리한 1번마 센스카이 그리고 지난번에 졸전의 이유가 있는 7번마 썬더캣 이 두 필을 지금 이제 8번마 시티헌터나 10번마 퀸즈 챔피언하고 조합을 해도 투자가 측면에서 매력이 있다고 보여져요. 8번, 10번 최저 배당 인기 2강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시티헌터도 2.5kg 부중 늘었습니다. 퀸즈 챔피언은 상대적으로 2kg 감량을 받았습니다. 퀸즈 챔피언이 지난번에 추입으로 레이스를 펼쳤어요. 8선까지 밀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주를 동영상 분석을 해보면요. 게이트 출발 자체는 가장 빨랐어요.
그런데 잡고 격차를 많이 벌리고 나중에 올려붙인 그런 걸음인데 감량 2kg, 시티헌터가 플러스 2.5kg. 그러면 이번에는 10번마 퀸즈 챔피언이 맞짱 떠서 8번마 시티헌터 이길 수도 있다고 보는 그런 경주고요. 그러면 10번마 퀸즈 챔피언에 조금 더 점수를 준다면 1번마 센스카이, 7번마 썬더캣 두 마리를 일단 일감으로 볼 수 있겠고, 일각에 13번마 빅세븐, 요거는 주목을 전혀 못 받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 전개상의 이점이 있는 마필이에요. 기습선행을 나설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선입으로 레이스를 펼친다 하더라도 1400m에서 3위만 해도 삼복승 배당에 아주 고배당을 선사해 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14번마 스페이스건, 이 마필은 선두권이 무너진 경주에서 뚝심을 발휘하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은 사실 꾸역꾸역 뛴다는 느낌이 들어서 역시 강하게 안 봅니다. 주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10번 퀸즈 챔피언, 1번 센스카이, 7번 썬더캣, 그리고 삼복승 고배당 마필로는 13번마 빅세븐, 요 네 마리 정도로 압축을 하고 적중을 좀 이끌어내고 싶은 경주입니다. 물론 예시 상태를 점검하고 최종 선택을 할 경주입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풀어드린 경주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화면으로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12번마 미스터 마운틴, 3번, 1번, 13번, 5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10번마 한빛나라, 13번, 4번, 5번, 14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6번마 아큘러스, 2번, 7번, 5번, 14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2번마 듀스 인디쿠, 4번, 6번, 9번, 3번입니다. 4경주입니다. 1번 가속엔진, 11번, 6번, 9번, 2번입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11번마 트리플라인, 10번, 6번, 1번, 9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촉박하게 온 것 같은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그런 심정으로 차근차근 점검할 목록들을 하나하나 적어놓고 체크를 해가면서 압축을 해나가는 그런 습관도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듯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재산을 쌓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테크닉도 쌓아가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도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